언제나 지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딱 와닿아서 일단 다이어리에 써놨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래도 이제 한 번씩 힘들어도 뭐 그래 더 나쁜 날도 있을 거야, 더 힘든 날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가진 게 저는 연구원, 이제 저희 연구 그룹의 모든 인원입니다. 책임분이 12분, 선임분 8분, 연구원분 5분, UST 연구원 1명, 총원 26명이시고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크게 저희 그룹에서 하고 있는 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 자동차 플랫폼인데 어쨌든 자율주행을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커넥터카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뭐 어떤 정책적인 연구 붐을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5년 전만 해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거의 5명? 7명 그 정도, 그러니까 3명에서 시작을 했죠. 네, 그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고 과제비가 없던 시절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어쨌든 4차 산업이나 어떤 자율주행에 그동안에 이제 어떤 기반이 됐던 그런 연구들을 그래도 엔트리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밖에 연구 붐의 중에서 연구비는 꽤 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재산인데요. 제가 이제 부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올 초에 평창에 저희 기술을 좀 홍보를 하려고 작년 8월에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고요. 자율주행차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을 하려면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저 임시운행 허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았고 이제 평창에서는 이제 운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 대신에 이제 11월에 국민체감과학기술개발이라고 해서 저희가 광화문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그때 저희가 일반인이 찍은 건데요. 여기 아무런 도로의 통제가 없고 운전석도 비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 걸 잠시 보여드리는데 이거를 잘 보이시나요? 운전석이 비어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 막는 거 없이 지금 저희 이제 운행이라고 이제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요, 얘가 출발한 지금 이게 이제 토요일 오후 3시쯤 되는데 이제 저분들이 운전석이 뭐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주말에 주로 이제 저희가 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험에 대한 요청을 받냐면 영동대교나 보통 거기서 많이 해요. 근데 광화문은 처음이었는데 그런 도산대로 영동대교 하는 이유는 거기가 굉장히 통신 환경이 좋아서 보통 기술에 따라서는 통신 환경이 좋으면은 굉장히 GPS도 잘 수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로 개발하는 팀은 거기가 유리해요. 근데 저희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납사를 갔을 때 광화문 굉장히 차선도 넓고 빌딩 숲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도심 같은 경우에는 빌딩 숲이면은 통신 환경이 굉장히 라인 오브 사이트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될 거고 되나 안 되나 어쨌든 탑사를 갔을 때 잘 되겠지 라고 했는데 실제 차를 딱 운행을 해보니까 여기 미드세만 있고 여기 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통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바꿨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제 잘 운행이 됐고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도로에 마크가 없는 것도 자율주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 노트북을 싣고서 차에서 저희가 이런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노트북 파워 때문에 전기차에 있는 파워를 뺏을 수가 없어요. 전기차의 구동, 그러니까 에어컨, 난방, 구동, 제어에 쓰는 배터리는 거기는 확보를 해줘야 되고 저희가 이런 노트북을 쓰기 시작하면은 노트북에 필요한 배터리 전원은 따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기차에서 그런 이제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어떤 운전자가 정말 저희가 운전자가 없는 거를 서비스 해봐서 저희 연구 그룹에서 하는 그러니까 정부 R&D로서 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당장 상용화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 정도 한 거를 보고 10년이 지나서 민간에서 이거를 사업을 하려고 달라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시도를 누군가가 저희가 정말 뭐 자랑을 계약을 하자면 2009년도에 자동 발레 주차라는 과제를 조그맣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에티가 7억이라는 연구를 이제 4억에 그러니까 차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올라간 소프트웨어 다 만들고 주차장 마크까지 다 이제 만들어 가면서 그 총 연구비 이제 7억 1년에 7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온갖 그 이거 뭐 누가 내겠냐? 네가 차를 알아? 이런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2013년도에 하나를 프로타입이지만 만들었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가 그래도 조금 살아있을 때 르노, 쌍차 이렇게 많이들 왔었어요. 그 아리랑 TV도 왔었고 그리고 차이나의 경제 채널도 이제 한번 왔었고 그리고 유튜브의 사과나무 그런 채널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호평을 받았죠. 사실은 이제 그랬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어요. 현대차가 사간대? 이거였어요. LG가 사간대? 이거였는데 이제 LG 분들도 엔지니어까지는 와서 보시고 같이 좀 해보자 이러는데 위로 올라가면 뭔 소리야. 현대차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곳은 뭐 이거는 저희끼리니까 오프플레코인데요. 양산팀하고 선행팀이래요. 그러니까 선행팀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어도 양산팀에서 절대 적용을 안 해준대요. 이 양산팀은 싼 해외 기술을 쇼핑을 해와서 양산에 적용을 하지 이 선행팀이 기껏 개발해 놓으면 이 양산에서 이게 탑재가 돼야지 이게 국내 기술이 되는데 현대차도 그러하거늘 현대차 그룹이 아닌 우리 연구소가 조그맣게 만든 거 니네가 거 이제 그 높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현대차에 저희가 이제 했어요. 물론 5년, 10년이 걸리겠죠. 상품화를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리콜이나 이렇게 대상이 되면 정부 출연료보다 책임질 거냐는 거지. 그러면 중소기업이 있어서 저희 거를 기술 이전해서 중소기업이 이 현대차에 납품을 한다 한들 현대차에서는 선행팀이 개발하는 것조차도 양산에 적용되기 힘든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거기도 이제 현대모비스 만들어져 있는 그런 1차 밴드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이 사업을 확장할 만한 인정도 안 해줄 뿐더러 일단 시장 경쟁력에서 그냥 사장이 되고 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결론은 그냥 현대차가 사가지 않아도 LG가 사가지 않아도 그거는 대기업의 생리상은 맞는 거죠. 당장 영업이익이 남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힘드니까 대기업은 그렇게 가고 그러면 정부 출연 연구소는 어쨌든 가능성을 제시하는 어쨌든 시행착오든 안 될 만한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기 동원되는 기술 중에 하나이고 사실은 자율주행이 상용화를 촉진시키는 지금 기술로 분류가 돼 있어서 온갖 지자체와 온갖 ICT 기업이고 자동차 OEM이고 제조사 간에 자율주행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점점 발전은 하겠지만 당장 그렇게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하고 일반 도로에 무인자율 주행 차가 달릴 만한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이제 생겨지고 그 스마트 시티는 자율차만 다니게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BRT 라인이 있듯이 그 라인은 자율차 전용 아니면 BRT 전용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서로 이제 불안감을 조성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된다.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즐겁게 생각하고 연구하자. 그래서 5 더하기 3은 8이라는 거죠. 그거는 학교에서 배운 건데 제가 이제 저희 연구 그룹에 하는 말은 뭐와 뭐를 더하면 8이 나올까 이렇게 답을 정해놓죠. 그래서 이 답을 내기 위해서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언제까지 뭐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연구 없네 나의 목표 역할 정량적 항목을 작성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조직이다. 그런데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프로세스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와 뭐를 더하면 더 큰 무엇이 나온다. 이 물음표가 더 큰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뭐 위대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조직은 뭔가 본인들이 내가 정해놓은 것보다 본인들이 정해진 목표를 정하는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 한번 스스로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어떤 그 업무 목표도 중요하지만 업무 목표에는 작성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는 그래도 올해에는 논문을 한번 써보겠어. 아니면은 학위 논문을 써보겠어. 그러면 아니면 전시회에 가서 어떤 쭉 추스려 보겠다. 그런 아주 트리비얼한 것도 있지만 좀 더 자기가 어떤 연구원으로서 아카데믹하게 또는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런 창업을 하든 간에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좀 히든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뭐 우리 조직이든 남의 조직이든 본인이든 우리 연구소든 간에 뭔가 히든 카드를 하나 가지고 그런 좀 본인의 꿈을 위해서 하나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글장이 된 게 2년째인데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카소와 삶은 개구리라는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실 텐데요. 변화에 둔감한 삶은 개구리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할 곳 없이 표류하는 민들레 홀시형, 그리고 한 분야만을 깊게 파는 다나카형,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피카소 형이 있다. 한번 생각들 해보셨으면 좋겠다. 거기서 행복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제가 이렇게 던졌었습니다. 우리 시즌 1 과거입니다. 일종의 어제죠. 제가 이제 요즘 미스터 선샤인 끝났는데 굉장히 열심히 본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한 말이 어제는 멀고 오늘은 서툴고 내일은 두렵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김은숙 작가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에게는 어제도 가깝고 오늘은 서툰 건 맞고요. 미래는 내일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좋아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뭘 해도 컴퓨터랑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뭘 폰을 보든 거의 죽으라고 이제 이런 기기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이럴 때 야, 이렇게 실시간 응답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뭔가가 계속 붙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이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위촉장을 받을 때 물품을 다 어디 맡겨요. 근데 막 들어갈 때 맡긴 곳과 나오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외투나 그때가 이제 겨울이어서 외투나 이런 이제 다른 분들 담배 라이터 이런 거를 맡기는데 저는 노트북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와대에 노트북 들고 온 사람 처음 봤대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는 극가속이 다르니 그리고 자립만을 보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자리에 그렇게 연연해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연구원들이 업무 일정을 못 지켜서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이분들 케어하는 게 저에게는 스트레스의 90%더라고요. 정말 그게 너무나 일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유도 아닌데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보배이지만 괴물이긴 하다. To be great engineer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그레이트 서전은 있는데 그레이트 엔지니어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라이프라는 의사 드라마도 자주 봤고 의사 TV에 나오는 드라마 이런 거를 자주 봤었어요. 왜냐면 저도 의사를 꿈꿨고 의대를 포기하고 괜히 컴퓨터 공학과 갔고 이러면서 이제 서전 주변에 의사도 많고 그런데 서전보다도 저희 엔지니어가 더 위대한 거 아닌가. 그리고 한 집중 분야를 파는 거는 서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도 저희 사실 사이언티스트보다도 엔지니어에 가깝거든요. 스스로도 그레이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계속
계속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할 것입니다. 바깥 활동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외부 분들이 보시는 애트리 모습들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애트리 시각을 어떻게 느끼셨으며 우리가 뭘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출연료 발전 방안에 들어가면 온갖 교수님들이 가장 애트리를 뭐라고 해요. 어쨌든 좋은 시각은 아닌 이유들이 그런 일종의 뭐 저희가 그동안에 뭐 자주 부장님 말씀하시지만 홍보일까 아니면은 뭔가 이해 부족일까 아니면 교수님들만의 생각일까 그런 우려를 좀 했었어요. 출연료에 대한 의제가 제가 굉장히 이제 8월까지는 막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R&D 혁신 방안 그리고 출연료 발전 방안 애트리 저희 역할 정립 이런 회의도 이제 조금 많이 다니기도 했죠. 그런데 과학기술 쪽에 제가 이제 그 전 정권들의 과학기술 자문 의제로 올라왔던 문서들을 책들을 엄청 이 정도로 우편으로 배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랑 관련된 출연료 의제랑 이렇게 쭉 봤더니 그 제안이 없었던 기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대중 정권 때도 많았고 박근혜 정권 때도 많았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 제가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좀 고위험 혁신형으로 R&D를 하게 좀 밀어달라. 자율 연구자 중심의 자율이라고 하면 좀 자율에 대한 권한을 달라. 좀 믿고 하게 해달라.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난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바꿀 필요가 없이 핵심만 바꾸면 이게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꿀 게 많다. 그리고 바꿀 게 많아서 건드릴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니 그거는 이제 그 접근할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 하고자 하는 건 딱 심플하잖아요. 그 연구자 중심의 R&D를 하기로 했으면 정부에 그런 깨알 간섭하지 말고 믿고 자율적인 권한을 줬으면 좋겠는데 책임도 물론 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표는 딱 있는데 그거를 하게 하는 기타 부수 조건들을 지금 현재와 바꾸기 시작하면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이제 따져야 되는 거죠. 니들이 똑바로 비리를 저지르고 했으니 그거 못 풀어주겠어. 그런데 거기에서 딱 얘기를 하면 막히는 거죠. 저도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순차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좀 시간을 들여서 바꿀 거는 이렇게 좀 천천히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연구소 저도 한 20년 다녔지만 거의 원장님 바뀔 때, 정권 바뀔 때마다 일명 저희 연구원들끼리는 저기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푸닥거리 하겠네. 그냥 오이당 이렇게 되면 외풍에 저희가 한번 푸닥거리 하는 게 조직 개편 되겠지. 위에서 뭐가 일어나든 말든 그냥 하고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을 하면서 참 그런 거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답을 드릴 수 없어서 참 난감하긴 한데 우리 스스로 사실은 이젠 달라질 겁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먼저인지 달라질 테니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앞뒤가 서로 이렇게 참 우선순위가 그거를 딱 틀기 위해서 뭔가 트리거링을 할 수 있는 게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가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심한 말씀을 들은 게 어떤 내용입니까? 애트리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 돈을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저도 이제 모르겠는데 정부 돈을 받아서 그 연구 결과를 판다. 그리고 그 판 거가 제대로 된 게 없더라. 그리고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쓰레기 데이터더라.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어떤 정치적이거나 뭔가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의 정말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딱 나쁘게 얘기를 하니까 근거를 대봐라. 끝까지 근거를 좀 대보셔. 이제 제가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다 알면서 왜 그러냐. 이런 식의 그게 너무나 이렇게 그분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팽배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들 뭐 사람이 많네 뭐 아니 뭐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휴일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는 어느 조직이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밖에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니들이 이제 내부에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저희의 핵에 관련된 그런 비난은 정말 좀 참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런 비난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작년이다 한 2, 3년 전에 그런 얘기가 들어올 때 내 건 아니겠지 뭐 이런 그런 생각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니야. 뭐 그런데 밖에서는 그게 이제 똘똘마리로 저희에게 모든 이제 하나의 그 비난으로 쏟아지다 보니 예,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수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 밖에서는 시각들이 그런 잘못된 거가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내부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보다 일반화에 포함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인가? 바깥에 비교했을 때는 FTA가 똘똘 뭉쳐서 거기에 방어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끼리도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자율주행 쪽이 이제 여러 분야 일들이 많이 융합돼야 되는 그런 네. 분야이기도 하고 뭐 부품 쪽에 라이다 개발하는 것도 있고 네네네. 소프트웨어 쪽에 그런 여러 내부적인 융합 또는 협력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서로 네. 협력이 잘 되는지 약간의 네. 배척감이 여전히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서로 두 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예산이 솔직히 많이 떨어졌어요. 국가에서 많이 풀어요. 그러면은 내부뿐만 아니라 다 자율주행 차 한대요. 중소기업이고 ICT기업이고 간에 인공지능, 자율차, 인공지능도 많잖아요. 음성인식, 뭐 영상인식 이렇게 많은데 다 자율차 인공지능이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뭐 지문인식, 안구인식 이런 거는 또 다른 보안 분야의 인공지능 인식 기술이지 자율차의 장애물, 차량, 보행자, 바이스클 이런 걸 인지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자율주행 예산에 그런 것들을 들이밀어서 이제 저희가 또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굳이 왜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예산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은 거기가 똑바로 그 결과를 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 성공을 100%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는 그 사업의 결과물도 쓸 수도 없지만 그 사업을 제너레이션해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영영 그 아이템은 연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정말 필요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경우와 이 기술을 할 수 있어서 개발하는 연구팀을 이제 좀 이제 뭐 누군가는 선배를 해줘야 되는데 내부도 없어요. 그게 계획서만으로도 힘든 거고 사실 그러니까 필요해서 하는 연구하고 사실은 할 수 있어서 잘할 수 있어서 연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손바닥 이제 마주치는 곳은 좀 전에 말씀하신 부품 쪽 조그맣게나마 저희가 이제 지원해서 같이 코어를 하고 있고 그 인베디드 쪽 저희는 컴퓨팅 플랫폼 쪽을 만들어야 되니까 같이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각각 이런 식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TA에서 우리 수많은 여성 과학기술자들, 특히 FTA의 여성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힘든 여건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좀 조언해주고 싶은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자녀도 사실 좀 어리고 늦게 태어나서 어려서 도움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입주 도우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도움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며느리 되기도 포기했고 좋은 아내 되기도 포기했고 최소한의 이제 저희 아이들은 엄마 역할과
이제 일하니까 최소한의 그 2개는 하겠다. 나한테 너무나 많은 걸 바라지는 말아달라. 예,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양해도 구해야 되는 거고, 이제 선택과 양해를 좀 구하는 거를 그냥 떳떳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남편도 되게 못마땅하겠죠. 그러니까 뭐 거의 주말에도 맨날 영수 나오죠. 그리고 뭐 그 못마땅한 것도 있을 텐데 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그러면 뭐 일하지 마? 뭐 이런 그런 거부터 그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 주말에 일 안 하면 안 되냐 그런 거, 아니면 금요일은 출장 갔다가 아예 금요일 출장은 가지도 마라,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서울에서 그때는 제가 계속 운전을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금요일 내려오기가 너무너무 시간이 막히고 차도 막히고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계속 이제 양해를 구하는 상황이죠. 그 회의가 좀 중요한데 어떻게 4시 회의라고 내가 배를 째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고 양해를 계속 구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왜 양해를 구해야 되나 그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남편 일에도 터치 안 하고 내 일에도 터치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는데, 그래서 결혼 안 하셨죠? 예, 뭐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실 거면은 정말 이해를 남자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내 여자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서로 도장 찍고. 경쟁 쪽을 하고 계시니까 네. 당연히 기술적 포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느 정점을 찍고 싶다. 네. 그거 하나 간단한 거 같고, 2번째는 내가 꿈꾸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연구 환경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제 포부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외부에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산학연 뭐도 와라, 뭐 어디도 와라 사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참 그래도 그게 뭐라고, 정말 내가 만든 차가 정말 대덕 연구단지든 어디든 한번 불러가게 하고 싶어요. 왜? 저도 청개구리 같은 그런 오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자율차 한다 그랬을 때 온갖 기계공학과 교수님들 만났을 때 쟤 뭔데? 차를 알아? 네, 저 운전 좀 해요.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과 경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동일한 경쟁 상대로, 그러니까 동일하게 협력 정도의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줄, 그때 그게 뭐 정말 소프트웨어 10줄이든 1000줄이 되건 간에 그거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는 하고 싶어요. 환경? 연구자 연구환경. 저는 딱 하나예요. 저희 그 연구원들이 정말 그 고생하는 만큼 내가 정말 뭔가를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 제발 저기 연구원들이 좀 보람을 느끼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지금 많이 느껴요. 나도 우아하게 책상에서 논문을 쓰고 싶어요. 논문을 읽고 그냥 논문 구현하고 싶어요. 이런 뭐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해소해 주는 게 가장 저의 역할이고, 연구실 환경이 정말 좀 그렇게 상대적인 빈곤감을 절대적으로 느끼지 않게는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줄 수 있다면 뭘 주고 싶으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인센티브. 네. 네, 지금까지 단학과를 넘어서 피카소를 꿈꾸고 계시는 최동장 국장님이었습니다. 네.